시대유감. 안녕하세요. 시대유감 트렌드편 진행을 맡은 예림입니다. 요즘 트렌드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두쫀쿠, 두바이 쫀득쿠키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시대유감 팀이 오늘 점심시간에 잠시 하나를 사가지고 반을 갈라서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 두쫀쿠 트렌드가 허니버터칩이나 예전에 그 처음처럼 순하리 같은 정도의 인기인 것 같은데요. 세상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 트렌드에 진짜 부지런하게 참여하고 소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이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두쫀쿠를 이어서 2026년을 관통할 다양한 Z세대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같은 한겨레 마케터 민진님과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데이터 인사이트 팀의 막내 연구원 신효원 연구원님과 함께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신효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1년생이라 올해 연나이로 26살이 되었고요. 연구에서도 막내 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유감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저희 세대까지는 대학 내일이라는 게 이제 약간 표지 모델, 그 약간 훈남훈녀들의 등용문 같은 느낌이 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캐릿으로 좀 더 유명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계신 그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곳인가요? 네. 우선은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대학내일 하면 대학내일 표지 모델을 떠올리시더라고요. 네. 또 캐리스로 익숙하신 분들도 많고요. 제가 속해 있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20대 전문 연구기관인데요. 이제 20대를 중심으로 알파 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까지 확장된 세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G세대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미디어, 뷰티, 식생활, 취업 등 이제 13개 분야 관련 조사를 계속해오고 있고요. 정량 정성 조사와 소셜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의 맥락을 분석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 데이터도 발행하고 매년 트렌드 도서도 내고 있습니다. 또 대학내일 ES 내부적으로는 마케팅 에이전시업에 도움드릴 수 있는 자료도 쌓아나가고 있는데요. 또 기업이나 브랜드 의뢰를 받아서 소비자 인사이트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연구원이란 타이틀이 되게 멋지면서도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연구원 하면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연구원님께서 계시는 데이터 인사이트팀 연구원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우선은 조사 주제나 고민점에 맞게 정량 정성 조사를 설계하고 또 여러 가지 트렌드 사례들도 모아서 토의하면서 인사이트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흐름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성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매일 정해진 루틴이 있다기보다는 때마다 맡고 있는 조사에 맞춰서 일과가 많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연구원이라는 이 직무 이름이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이제 다양한 모듈을 활용해서 소비자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 일이 단순히 숫자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연구하는 일이라는 걸 점점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님이 그 하시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 연구소에서 내는 책을 보면은 다양한 채널에 있는 그런 뭐 키워드라든지 그 연관어들을 많이 분석도 하고 여기에서 뭔가 좀 인사이트를 추출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가장 그 최연소 연구원으로서 그 AI 네이티브 능력을 활용한다면 그럼 뭐 어디서 자주 활용하시는지 또는 나만의 좀 꿀팁 같은 게 있다면은 공유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연구 분야가 플랫폼화 된 경우에는 AI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만 알고 있는 기발한 활용까지는 사실은 없고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AI가 한참 고도화되는 시점에 제가 연구원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동기 연구원처럼 뭔가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특히나 연구원 직무에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데 그런 관점 면에서 좀 제 생각이나 가설에 반박해보라고 많이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처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편견들이나 그런 것들도 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그 외에는 뭐 가볍게 정성조사 응답을 범주화할 때 또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IMC 그런 거 이제 기획서를 생각할 때도 사실 나만의 가설에 약간 갇히면은 계속 그냥 이거 A니까 A야 라고 계속 좀 정신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을 AI랑 같이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Z세대 트렌드 2026이라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이제 최근에 발매를 하신 이 책을 관련해가지고 미리 읽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저희가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개 트렌드를 뽑아왔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전에도 뭔가 제철 코어 관련된 그런 주제로 팟캐스트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적시 소비라는 트렌드가 가장 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적시 소비라는 게 연구원님이 좀 쉽게 설명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비 트렌드라는 것이 계속해서 희소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참 코로나 때는 명품이나 오마카세처럼 좀 물질적인 희소함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러한 소비 트렌드의 흐름을 저희가 관찰하다 보니까 희소함을 느끼는 그 포인트? 그것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물질적인 희소함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간과 경험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시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순간이나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감각, 정서를 좀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정말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니즈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제철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가을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가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을 또 내년에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달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거나 지금 가장 맛있는 제철 식재료처럼 제철 관련 콘텐츠도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예전에는 그 희소성의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게 뭔가 X축이 그냥 돈이나 정말 그 재화였다면 이제는 그게 좀 시간도 더 추가된 느낌이 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또 살짝 설명을 더 붙여드리자면 뭔가 제철 감각을 누리는 방식 자체도 뭔가 음식 같은 것만이 아니라 여름에는 이 드라마를 봐야 한다. 겨울에는 이 소설이 어울린다. 이런 것처럼 제철 콘텐츠를 즐기는 모습도 되게 눈에 띄고 뭔가 이런 심리를 좀 반영을 해서 교보문고에서 비슷하게 또 여름이 제철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거나 이제 여름에 야외 독서를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끄는 사례도 또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처음에 얘기해 주셨을 때보다 이제 그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맞아 여름에는 커피 프린스 본다 이렇게 생각이 난 것 같은데 혹시 연구원님도 요즘 최근에 제일 와닿았던 그냥 나도 이제 또래로서 와닿았던 그런 적시 소비의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이제 관련해서 흥미롭게 느낀 사례가 있는데 네. 이제 뭔가 이전에는 적기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30대가 되면 뭔가를 해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한 사회적 기준보다는 개인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순간 같은 것에 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시소비 키워드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좀 요즘 버킷리스트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대학내 20대 연구소가 지세대 커뮤니티 제트워크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참가자들한테 올해 세운 버킷리스트를 물어봤을 때 세계 일주, 토익 900점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좀 많이 보였다면 그런 게 아니고 필름 카메라로 기록 남기기, 제철 과일 먹기 이런 응답이 많아서 되게 눈에 띄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성취를 해내겠다고 작심하는 용도의 어떤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잘 즐기려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성취의 맥락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시소비라는 키워드가 지세대의 실제 라이프 스타일과 이제 잘 맞다 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금 이 감정과 경험을 온전히 잘 누리려는 것들이 앞으로도 더 분명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메타센싱이라는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대뉴감의 컨셉이 다정함을 채워주는 뉴스예요. 그런데 이제 책 속의 메타센싱 챕터를 보면 Z세대가 감정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방금 설명해 주신 것과 조금 연관되는 맥락이기도 하고요. 메타센싱이 단순히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메타센싱이랑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걸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기질이나 뭔가 상태에 더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섬세한 감정들을 잘 느끼는 그 사람의 성향 같은 건데 반면에 메타센싱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와 별개로 자신의 감정을 깊이 관찰하고 정리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키워드였고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감정을 왜 어떨 때 느끼는지
이렇게 스스로 들여다보고 그걸 조율하려고 하는 그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공감을 했었던 게 메타센싱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건기식을 산 것 중에서 이제 마그네슘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제가 사게 된 계기도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컨디션이 안 좋다. 내가 이럴 때 기분이 안 좋고 이럴 때 되게 예민한데 대부분은 그게 잠을 못 자서 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상태나 자기의 그런 정말 선천적으로 좀 약하고 강한 그 기질을 이제는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에 하나로 그렇게 건기식을 산 것 같은데 네, 주변에서도 그런 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요즘은 감정을 파악하고 솔루션 찾는 과정 자체를 콘텐츠로 많이 즐기는데요. 혹시 연구원님도 직접 해보신 심리 테스트나 감정 정리에 도움을 받은 GPT 프롬프트 같은 게 있다면 잠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콘텐츠로 즐긴다는 말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네. 또 감정적으로 어떨 때 흔들리는지 이제 미리 또 알고 싶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리 검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MBTI, CST, TCI, HSP 하고 버크만 검사 뭐 이런 거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그걸 이제 한 번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챗GPT한테 다 전달을 하고 이제 너 이제 나 다 알았으니까 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주고 네. 내가 어떨 때 이제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또 어떨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려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럼 혹시 연구원님도 GPT로 사주 보셨나요? 네. 제가 망설인 이유는 네, 제가 천주교 신자라서 약간 양심에 찔려서 망설였는데 네, 요즘에 그렇게 되게 많이 보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사주랑 이제 그런 MBTI랑 이제 다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하니까 뭐 재밌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섞어줘요. 네, 열심히 또 섞어야 저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잘 섞어야 된다는 거. 이건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많은 테스트들을 혹시 사비를 들여서 하셨나요? 아니면 회사에 도움이 있으셨나요? 이게 또 사비를 들이면 꽤나 들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운이 좋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학교에 저를 좀 오래 뒀어서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회사 싱글벙글. 이런 트렌드랑 좀 이제 엮어서 이제 20대 연구소에 적을 두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매년 다양한 인사이트를 분석해서 그냥 정말 저 같은 개인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관계자들에게도 또 전문적인 리포트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한 해의 트렌드를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제 내년에는 어떤 것이 가장 붐이 될 것이다. 또 이제 내놓으실 것 같은데 이제 책 마지막에 이제 닫는 말에 보면은 이 연구소의 그 이런 인사이트는 어떤 한 시점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매해 그러니까 24시간 언제나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는 써 있었어요. 네. 근데 혹시 이런 책 하나를 내는데 프로젝트라는 게 본격적으로 정말 착수되는 그런 시즌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평소에 이렇게 다루고 계신 걸 정말 랩업만 하시는 정도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생각보다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간 책인데 그래서 우선은 거의 1월쯤부터 계속 시작을 하고요. 사실 이제 트렌드 도서도 이제 출간되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거의 한 9월, 10월쯤에는 이야기가 되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1월 매년 초부터 계속 그 트렌드 사례를 모으고 그런 트렌드 사례 중에서 이제 어떤 것에 집중해서 볼지 또 인사이트가 무엇일지 저희가 중간에 계속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나 조사의 결과를 모은다라기보다는 이제 아예 이 책과 이제 저희가 계속 쌓아가기 위함의 목적으로 계속 진행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애착이 갔던 이번 2026년 이 책에 애착이 갔던 키워드라든지 나의 입김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제 사심을 담아서 하나 꼽자면 저는 이 책 안에 개인 안식구역이라는 글을 이제 꼽고 싶은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떠하고 그런 생각들이 어떠한지는 조금 뭔가 정리가 많이 안 되었던 것 같아서 이제
어떤 가구 형태이든지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그 움직임의 변화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좀 식기세척기나 로봇 청소기처럼 이제 살림 가전을 이렇게 맞아요. 모셔와서 이제 살면서 영위를 한다거나 그래서 집안일에 쓰는 에너지는 줄이고 자기가 좀 몰입하고 싶은 일이나 휴식에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런 모습을 좀 FGD 조사에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또 결혼을 하더라도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방을 또 따로 만든다든지 상대의 수면 패턴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분리형 침대를 선택한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보면은 이제 결혼처럼 뭔가 뭐 라이프 스테이지가 달라지고 가구 형태가 변화하더라도 그 본인 한 명으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분야는 사실 1, 2년 안에 뭔가 갑자기 확 바뀐다라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이나 소비재 분야에서 좀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때 누구랑 사느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와 동시에 내 그 개인 안식 구역을 어떻게 지키고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떨 때 어떤 걸 느끼는지를 분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살 때도 이거를 어느 정도 나의 지금 이 상태를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도 막 이렇게 커피 챗 할 때 보면은 안 그래도 그 분리형 침대 얘기를 부부이신 분이 하셨고 저도 이제 혼자 사는데 가구를 여러 가지 가전을 이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꼭 누구랑 같이 살아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상태에서도 더 편리한 삶을 좀 추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안 그래도 그런 로봇 청소기도 한번 좀 보고 그랬거든요. 로보라 괜히 이렇게 유심히 백화점에서 이렇게 할 있고 신혼부부 사이에서 그래서 되게 와닿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2016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 연구원님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와 이건 진짜 내 얘기다 혹은 내 친구 얘기다 하면서 소름 돋게 체감했던 사례나 좀 소개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리퀴드 콘텐츠라는 키워드가 정말 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제 리퀴드 콘텐츠라고 하면은 이제 콘텐츠를 소비할 때 좀 가볍게 틀어놓고 좀 흘려보내듯이 소비하는 거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나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콘텐츠를 볼 때 더 이상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각 잡고 보지 않거든요. 맞아요. 작심하고 보는 게 아니라 뭐 집안일 하면서 뭐 틀어놓고 맞아요. 귀로만 듣기도 하고 뭐 보다가 뭐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살짝 웃었다가 이제 빠졌다가 이렇게 맞아요. 집중도가 변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내듯이 상시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 리퀴드 콘텐츠의 어떤 키워드와 느낌과 너무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아침에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보던 유튜버가 어느 순간부터 팟캐스트를 하기 시작해서 그걸 틀어놓고 왔는데 그분도 딱 하는 말이 요즘은 오히려 완전 롱폼이나 완전 숏폼이 잘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리퀴드 콘텐츠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보는 정말 스크롤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그냥 틀어놓고 대충 소비하는 그런 리퀴드 콘텐츠도 훨씬 잘 된다라는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저도 공감을 너무 했지만 아까 소개드린 그 지세대 커뮤니티 제트워크 참여자분들 이제 모시고 이 책을 가지고 교환 독서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행을 했을 때도 이 리퀴드 콘텐츠를 가장 공감 가는 키워드로 많이 뽑아주셨어요. 혹시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이 제트워크가 뭔지 살짝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제트워크는 뭐 자격이 있나요? 이게 참여하려면은 뭐 초대장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지세대의 마이크로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오픈 채팅 커뮤니티 형태고요. 규모는 3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즌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세대 친구들은 대외 활동의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연구를 진행할 때나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의견을 묻기도 하고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동생이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라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Z세대한테는 맨날 동생한테 물어보는데 그 동생들이 한 300명 정도.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트렌디하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소비 분야에 좀 고관여자인 지세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냥 정말 Z세대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자면 계신 조직 자체 이름에 20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Z세대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는 좀 그냥 기존 회사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이 대학내일 20대 연구소만의 뭔가 독특한 소통 방식 같은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독특한 소통 방식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정량 데이터 외에도 계속 트렌드 사례도 모으고 이제 그걸 되게 잘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연령대와 상관없이 재미있는 트렌드나 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진지해야 하는 순간에는 진지하게 일을 하지만 또 평소에 즐겁게 이제 밈도 얘기를 해도 이제 다 알아들으시고 그게 굉장히 이제 재밌게 일하는 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랑은 정말 좀 다른 이야기라서 저희 안 그래도 그 송년회 때 두쫀코를 선물해 드렸더니 이게 뭔데 이게 6,500원이라는 거야. 뭐라고 화를 내신 모 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잼컨이 가능한 회사인 건 정말 좀 좋은 새로울 것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자칭 두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두쫑쿠가 뭐냐 이런 정확한 플레임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좀 그럼 이거 되게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이게 트렌드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니까 왜 이렇게 지상파 같은 데 나오면 이제 트렌드 장례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전현무가 하면 트렌드가 끝났다 뭐 이런 거 그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 그거 궁금했어요. 이제 지상파에 나오면 트렌드 장례식이 열렸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긴 한데 관련해서 이제 그 저희 트렌드 미디어 캐릿의 그 트렌드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상류, 하류. 네, 맞아요. 이제 뭐 그냥 뭐 흘러 내려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흘러내려갔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쫑코는 아마 저희 기사 상단에도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류가 됐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혹시 이제 20대를 연구하는 20대로서 업무할 때 가장 편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이건 좀 내가 유리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언제일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살아 숨쉬는 20대다 보니까 이제 요즘 지세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유행하는지 뭐 밈 이런 것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트렌드 사례 수집할 때 이제 다른 분들은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당연히 있으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나는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좀 바로바로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시간 절약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실제로 그 지세대 사이에서의 반응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또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미디어나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세대는 이렇게 생각한다던데 이거랑 현실은 조금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쵸.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세부적인 트렌드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것 같고요. 확실히 그럴 것 같은 게 저희도 그냥 정말 큰 미디어에서 말하는 MZ세대의 특성이라고 했지만 또 그러면 또 이제 어르신들이 MZ는 그렇다면서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또 저희의 진짜 생각이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확실히 또 와닿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그 제트워크에서는 아마 더 어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보다? 근데 저희도 지금 여기 이렇게 온 게 회사의 나름 대표 어린이로서 온 건데 거기는 더 어린 분들이 있을 테니까 혹시 이 어린이들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그 Z들만의 좀 숨겨진 트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건 정말 그냥 배우고 싶어서 아는 척하고 싶어서 어디 가서 한번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그렇죠. 우리도 다 또래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는 또 모를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저희가 모르는 걸 연구원님이 이제 저희보다 조금 더 이제 어리시니까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Z워크 거기서 혹시 저 사람들은 저런 트렌드가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경험은 있으신지 혹시? 이제 조금 차이를 느낀 당연히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Z워크를 통해서 트렌드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이제 실제로 뭔가 책이나 어떤 다른 연구조사와 연결되는 것들은 좀 주목해야 할 어떤 아젠다를 위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Z워크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정말 이제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가 와 진짜 처음 본다 하고 이제 검색해보면 의외로 또 좀 있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있었고 이제 막상 떠올려보라고 이제 또 기억 잘 안 나지만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열심히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그런 게 저도 트위터를 보면서 참 별 사람이 다 있어 싶지만 지금 당장 너 제일 생각나는 트윗 뭐야? 라고 하면
또는 생각나는 건 말을 참 할 수 없는 것들이 맞아요. 먼저 네, 생각이 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시그니처 아닌 시그니처가 되고 있는 질문인데요. 너네 회사에는 없겠지 싶은 우리 회사만의 필살기 복지라든지 좀 차별화되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 자랑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자랑하라고 하셨지만 여러 저는 가지 하셔도 됩니다. 두 네. 가지까지만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제 먼저 저희 대학내일 ES에는 좋은 신기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턴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턴으로 근무하신 분들께 퇴직금 형태로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내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학생 타겟의 잡지로 시작해서 대학생이랑 청년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온 회사다 보니까 좀 그만큼 청년들을 존중하고 또 격려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도 살짝 비슷한 내용인데요. 대학내일 잡지 창간 20주년을 맞아서 오늘은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화예술을 통해서 청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대학내일 ES의 연간 순수익 약 10%를 매년 기부를 해서 이제 그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장학금처럼 뭔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넘어서 청년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철학이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약간 안팎으로 네. 금융치료를 제대로 해주시네.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오늘은이라는 거는 대학 내일이라서 오늘에는 이런 초점을 맞추는 그런 네이밍인 건가요? 갑자기 지금 그럴 수도 맞죠? 있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근데 이런 복지도 사실 너무 좋지만 정말 이제 임직원으로서 실감하는 그런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다른 회사에도 다 있을 것 같은 그런 복지인데 이제 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저희 팀의 경우에는 이제 재택근무 횟수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유동적으로 이제 원하면 재택근무를 이제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안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날이 괜찮은데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녹화일이.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마이너스 12도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부러운 복지가 아닐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눈 올 때, 비 올 때 이제 그럴 때마다 아주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런 복지죠. 맞아요.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쫑쿠 대란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2026년도 벌써 1월이 중순이 지나간 시점이어가지고요. 2026년에 어떤 트렌드들이 또 앞으로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고 또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신 분들도 그래서 젊은이들은 뭔 생각을 하는데 라는 의문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번쯤 도서로도 Z세대 트렌드 2026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들도 우리는 어차피 Z세대니까 뭐 이런 거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책으로 읽어보고 활자로 알아보니까 나중에 어르신들이 그래서 요즘 뭐 해? 뭐가 트렌드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활자 그대로 그냥 내뱉을 수 있어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연구원님 오늘 여기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